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동두천 연탄 공장이 주거 지역에 있음에도 12년째 아무렇지 않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장마철을 앞두고 아파트 공사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근로자 추락 방지 시설 미설치 등 총 166건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검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521건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포천 일동상권이 오산 문화의 거리와 함께 경기도 골목상권 지원책인 희망상권 프로젝트에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상권에는 사업비 최대 1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까만 석탄가루를 날리는 연탄 공장이 주거지 한복판에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동두천에 실제 이런 곳이 있는데요.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이유로 또 행정의 무관심으로 인해 공장은 오늘도 석탄가루를 내뿜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주택가 한가운데 무엇인가가 거대한 방진막에 덮여 있습니다. 건물 3층 높이까지 쌓아 올렸습니다. 방진막 군데군데 까맣게 보이는 것들, 석탄 가루를 쌓아둔 것입니다. 이 공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한 가정집. 석탄 가루가 창틀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문을 안 열고 살아요. 아예. 바람 많이 부는 날은 아무리 저거 해도 분진이 안 날릴 수가 없어요. 동두천 연탄 공장에선 하루 2, 3천 장의 연탄을 생산합니다. 지난 1977년 설립된 이후 40년 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공장 부지는 설립 당시만 해도 준공업지역이었지만 2007년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자리가 된 겁니다. 하지만 공장은 이후 12년이 넘도록 아무렇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호를 덮어놔준다고. 근데 이제 덮어놔도 바람 불면 우리가 문제 날아가는 것처럼 그게 있죠 이제. 동두천시는 공장이 용도 변경 이전에 들어선 시설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강제 이전을 못한다고 말합니다. 도시계획을 했었어도 기존에 있던 거를 바로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특례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유지가 되는데 없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현행법이 그렇다고 해도 동두천시가 지난 12년 동안 팔짱만 끼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업체는 용도 변경 이후에도 공장 시설 9개 동을 새로 들여 행정 처분을 받아야 했지만 동두천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또 주민 민원을 해소할 대책이 있는지 등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동두천시는 뒤늦게 대책을 찾아보겠다며 공장의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해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가 장마철을 앞두고 아파트 공사 현장을 점검한 뒤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도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도내 19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근로자 추락 방지 시설 미설치 등 총 166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했고 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이번 주 내로 적절히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검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학교급식 재료 등 도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521건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요오드와 세슘 등 방사성 물질 3종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도는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포천 일동상권이 오산 문화의 거리와 함께 경기도 골목상권 지원책인 희망상권 프로젝트에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상권에는 사업비 최대 1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포천시 일동상권은 군부대 이전으로 위기를 맞은 상권을 살리기 위해 힐링 테마거리를 만들고 청년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버스 요금이 최대 600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시내버스 요금 조정 계획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조정안에는 시내버스 200원, 좌석버스 400원, 경기 순환버스 6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버스 요금 인상은 다음 주 본회의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도내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섬유 염색 공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오염물질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해왔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섬유 염색 공장 작업실입니다. 기계들 사이로 뿌연 연기가 심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마치 화재 현장인 듯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이게 너무 심한데요, 나오는 게. 아니 여기다 호도해가지고요. 뺄게요. 이거는 방지 시설을 가동 안 한 거예요.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해놓고도 돈을 아끼려고 가동하지 않은 겁니다. 이 공장은 아예 먼지를 걸러내는 방지 시설을 설치도 하지 않은 채 작업했습니다. 그 안에 필터, 백필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텅텅 비어 있잖아요. 대기오염 물질을 이렇듯 불법으로 배출한 섬유 염색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 수사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제보를 통해 의심업체 30곳을 수사했는데 10곳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비용 절감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먼지라든가 유해가스, 특히 VOC 부분에 있어서는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같은 신경계를 자극하는 발암 물질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 지역 섬유 염색 업체는 900여 곳. 도특사경은 이번 수사 범위의 상당수가 불법 배출을 하고 있었다며 향후 환경 관련 부서와 협업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남북경제 교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의 바람이 다시 불면서 경기도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많은 준비가 되어져 있었었는데 뜻하지 않게 북미 회담이 좌초하면서 현실화되지 않은 것은 많이 아쉽고요. 그러나 현재 다시 또 북미 관계가 개선될 그런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북하고 협상해 왔었던 것들이 정세가 호전되고 제재가 좀 완화된다면 바로도 현실화해서 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임 1주년을 좀 도전이 많이 있었고 그 도전에 대해서 좀 성과는 있었는데 아쉬운 면도 많은, 아직까지 그것이 좀 현실화되지 않은 아쉬운 면도 많이 있는 그런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북 간이 계속 교류 협력하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는 데 경기도는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7월에 열리는 필리핀에서 열리는 이 아태 평화 대회에서는 이제는 그런 행사 이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가능한 좀 기업 간의 교류, 경제 협력 분야에 좀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협력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북측하고 마련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소기업, 중소기업, 물론 대기업도 포함해서 북하고 좀 경제적 협력을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에 많이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9월 달에 그런 DMZ 이론에서 그동안 좀 산만하게 진행되어 왔었던 DMZ 행사를 좀 집중해서 평화 포럼도 하고 또 콘서트도 규모 있게 하고 또 DMZ 다큐 영화제도 같은 시기에 하고 또 도자교류 축제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 그 기초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박람회, 평화박람회 이런 것들을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집중해서 DMZ 이론에서 펼쳐나갈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옥류관의 대한민국 내에 분점을 내는 것에 대한 것은 계속 합의되어져 있고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지도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서 부지 준비도 좀 잘 되고 있고요. 좀 국내 유수한 기업도 관심이 있어서 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북미 관계 개선 조짐이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도 진행되고 미국에서 그 제재를 일부 완화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준비 단계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옹진부터 김포 그 조광까지 해서 지금 DMZ 155마일의 개념을 해상까지도 확대해가지고 그 지금 걷는 길이 거의 완성되어 있죠. 평화누리길 완성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육지의 길만이 개념이 아니라 해상 로드까지를 완성시켜 나가는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DMZ 길이라 그러면 이 해상도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서 저희 도가 김포 주변에 그런 조광 옛날 그 애기봉 근처에 공연장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9.19 1주년 기념 그 DMZ 평화 페스티벌을 잘 진행을 하면 그리고 그 사이에 좀 북미 관계가 개선돼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옥류관 분점이라도 좀 되고 또 뭐 파주 개성 평화 마라톤 대회 같은 것도 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성과가 좀 있다면 뭐 출마를 하는 것도 연구해 봐야겠지만 지금은 좀 이 부지사로서 평화부지사로서 이 남아 있는 일에 좀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의 자영업, 소기업,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운데 시장의 확대 차원에서도 북과의 협력은 필요하고 특히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도 북하고 협력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많이 있으니까 이 평화가 경제다라는 이 입장에 대해서 도민들이 좀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사시설이 위치한 경우 그 일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경우 군사훈련이나 안보 등을 이유로 각종 규제가 따르는데요.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되면서 지역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그간 군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민원이 주룰이었습니다. 건물 증축 시에는 비행훈련 등 군사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협의 당위성이 인정되지만 내부 용도 변경까지 규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협의 기간만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보통 한 달 이상 걸리고 만약에 이제 군부대에서 어떤 뭐 특별한 상황이나 작전이 발생했을 땐 더 시간이 길어지기도 그러면 뭐 2달 이상도 갈 수도 있고. 협의 기간이 길어지면 기업이나 개인의 재산 피해가 따랐습니다. 특히 기존 건물에 대한 임대료 부담이나 사업 확장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컸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주시는 군과 협의해 관련 법안 개정을 끌어냈습니다. 보면 군사시설보호법과 건축법의 해석의 차이점이 있는데 군사시설보호법에서는 군사 작전에 의한 역량성 검토를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축법에서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에 의한 구분으로 이게 군사시설보호법에 적용돼서 건물 용도 변경 시 군협의가 생략되면서 소요 기간은 기존 56일에서 3일로 단축됐습니다. 또 서류비만 연간 4,800만 원이 절감됐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의 단축 및 인허가 비용 절감으로 이에 따른 사업 확장 등 지역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서울시 면적의 14배로 해당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파급 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장맛비가 차츰 그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흐리지만 비가 올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요.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대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는 다시 구름 많다가 수요일쯤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정보입니다. 세차는 이번 주 중반까지 미루시고 빨래는 실내 건조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